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제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쌀쌀한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조합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조합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먼저 인사 올리고 금일 조합원 설명회에 준비된 사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일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할 사회자 임상교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원님 중에 우리 그 구조 피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또 계신가 봐요. 우리가 오늘 조합원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로와 관련된 안내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작에 앞서서 먼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피난로가 없고요. 우리 입장하실 때 우리 안내원들 방향 안내해 주셨죠. 안내원들이 피난로에 대한 부분 입장하시는 그 길 그대로 피난로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뒤쪽에 입장하셨던 대로 피난로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일 설명회 진행 방법과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신속 통합 계획에 따른 정비계획안과 감정평가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자, 금일 설명회는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서 발언하고자 하실 경우 거수로서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어떤 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와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사정에 따라 발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자, 보이시는 같이 장내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저희가 잠시 후에 마이크를 비치해 둘 예정에 있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셔서 마이크가 비치된 단상 앞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발언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 3구역의 조합장이신 안중근 조합장의 인사 말씀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을 알리고요. 그리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서 설계기술위원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오광석 교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으신 후에 조합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속 통합 계획에 따른 추진 경과와 그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안 그리고 정비 계획안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차수별, 대지 지분 등 많은 오해와 이견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자, 따라서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이신 감정평가법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감정평가, 종전, 종후 자산평가의 방법과 관계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준비된 설명이 모두 끝마치고 나면 조합원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따라서 준비한 설명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의사항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모든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답변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어려운 발걸음 또 해주실 텐데요.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님 조합의 총괄 설계 관리자로 계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거 부분의 건축 디자인과 단지 계획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해서 한 20분가량 설명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설명회가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오늘 설명의 순서에 따라서 지난 가칭 추진위원회부터 오늘이기까지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안중근 조합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합은 준주거 면적 축소와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 사업성과 직결되는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으로 서울시와 최근 업무를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설계사 선정 재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6일 작품 제출을 마감하여 예부 심사위원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각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님들을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적격 심사를 마치고 희린건축과 해안건축 두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홍보 책자 발송과 전시관 개관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9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설계자가 결정이 되면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차수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 희망평형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2, 3회 정도 실시하여 정비계획 초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반조합 세력 측에서는 자칭 주민참여단에서 설계자 선정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되고 있고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우리 상구의 재건축 사업을 자초시키려는 중대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압구정 상구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중대 위기로 인식하고 제반 법적 대응과 조합 규정에 이어 강력 대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이사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조합은 주참단의 주장에 대해 4,000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로 이해하고 소명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현 조합을 흠집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계속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웃 주민 간의 일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소송과 조합 해임 총회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그 의도가 명백히 조합을 강탈하려는 저희를 확실히 드러내었으며 무엇보다도 재건축 사업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조합원님들로부터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반대파의 주장이 혹시 재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합 전체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 차수에 있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셨으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이해관계는 법과 규정에 의해 실시되며 조합원 총회에서 모든 결정됨을 인식하시고 차수별 일관질 선동에 대해서 속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출자하여 만든 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중근 조합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단지 내 현수막이 좀 많이 걸렸죠.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서 압구정 3구역의 설계기술위원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오광석 교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합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9일 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개최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제출되는 설계사 두 개사의 안들이 여러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니즈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잘 선정되어 있는 이 설계사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우리 감정평가 법인들 그리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협력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많은 니즈들과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와의 어떤 협력 체계를 잘 공고히 해서 아름다움 그리고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그리고 잘 조성되어 있는 주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동 배치라든지 동별 인동 간격이라든지 평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식전에 홍보 영상도 있었지만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정비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서울시 또는 강남구의 행정기관들의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정비 사업을 하든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든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관에다가 대관 업무를 보면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정책적 지지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반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민간에서의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우리의 정책 취지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정비 계획을 입안하시오라는 그런 편익성 부분에서 제공된 취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정책 취지들이 민간 영역에서 봤을 때 조합원 여러분들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강남구와 같은 이런 대관 행정을 보는 주체와 우리 민간 영역에서 조합원의 니즈들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총회 때 선정되는 설계사의 이런 통합한 코디네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설계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좋은 설계사를 꼭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3구역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해서 압구정 아파트 지구로 묶여져 있는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옆구역과의 사업 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3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심의에 있어서 이 절차나 시기가 2구역이나 4구역, 5구역보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군 배치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실제로 다른 구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계획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 심의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제 사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2구역이나 4, 5구역보다 3구역이 어떤 시기에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 물론 공사가 2구역, 4구역, 5구역이 진행이 되고 이제 3구역은 그 먼지를 마시는 그런 공사판 속에서 아직도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이 합심하여서 모든 니즈들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재건축에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민간적인 영역을 모두 합치더라도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들의 니즈들이 다 합심이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같은 마음으로 정비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사업 시행까지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 분야의 많은 노하우로 설계자 선정 업무 등에 있어서 조합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광석 교수님께 감사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요 업무 보고는 우리 조합의 안중근 조합장께서 조합의 추진 업무 사항과 관련해서 주요 업무 보고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자 선정 재공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설계 응모 작품 제출을 마감을 했고 11월 7일, 8일 양일간에 거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적격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3일 날에는 여러분들한테 배부될 홍보 책자가 적격 심사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홍보 책자도 가제본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1일 날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 기술설계 심사위원님과 외부 심사위원은 공동으로 홍보 영상물을 다시 한번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이제 지금 양 짐창가 업체에 공동 정시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공동 정시관은 지난번 같이 각 설계 참가 업체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출입문도 같이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옛날 같이 어떤 질문이나 설명을 일체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2구역, 4구역, 5구역 다 보셨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원 한 사람만 배치하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좀 다르게 공동 전시관을 같은 출입문에서 두 개의 업체가 각자 평행 배치나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를 하면서 TV로 아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동 정시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 YBM 학원 뒤편에 압구정 정금 빌딩 1층에 압구정 2번 출구사 도보로 한 2분 거리 됩니다. 그래서 그 중산 빌딩과 지금 현재 베스킨라빈스 그 골목으로 들으시는 바로 압구정 그 정금 빌딩 1층에 지금 약 한 1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자리 구해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단지 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날씨가 너무 춥고 이래서 실내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설계자 선정 이후에 주요 업무는 1차적으로 조합은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지금 설문조사에 앞서서 각 차수별로 설계 업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희망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사항을 먼저 청취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통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계신데 신통계획 가이드라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요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갈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업성과 직결되는 또는 주거 환경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기준 용적률 문제라든지 단지 내 면적 축소라는 문제라든지 공공보행 통로 등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자 선정이 되면은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해가면서 신속통합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이익되는 방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속통합계획 가이드라인에 준한 것은 맞지만 우리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성이라든지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상해서 우리 주민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수별로 건축 계획 간담회를 저희들이 좀 굉장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수별로 제자리 재건축인데 현재 위치에서 많은 어떤 이동에 따라서 조망권이라든지 또는 역세권이라든지 학세권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차수별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그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1차
홍보관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이야기됐고 차수별로 불만도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설계 업체들이 보다 좀 창의적이고 우리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발전적인 설계안이 나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난 뒤에 각 차수별로 건축 계획 수립에 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그 소통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통해서 정비 계획 변경안을 바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초안을 또 검토를 해서 전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설명회와 절차를 거쳐서 정비 계획안을 이제 수립을 하고 또 서울시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정비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주민 참여단에서 설계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조합원들로 구성된 배진환 변호사님, 장용석 변호사님, 정병욱 변호사님이 공동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재판에 지금 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5일 날 1차 신문 및 답변서를 제출했고 24일까지 추가 답변서를 제출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12월 9일 총회 개천 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판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저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판사가 해임 총회를 하라 했다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는 12월 9일 날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합에서 그동안 참 그 여러 가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었지만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도 있었고 모욕죄 등등 여러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이웃 주민 간에 문제고 이래서 그걸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었고 6, 7월부터 우리 그 설계 때문에 홍보관 운영 또 서울시 감사 등등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어떤 그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 답변만 드린 정도로 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금 소송까지 가고 제가 형사 고소까지 당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왜 우리 조합에서는 대응이 미온적으로 하느냐, 현수막 내용도 약하다, 여러 가지 빗발치는 요구를 좀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처분 소송에 사실상 저희 조합에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을 누가 하든 말든 간에 이 재건축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없이는 아무런 업무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차기 개최되는 대의원회에다가 안건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설계자 선정 계약 체결과 정비계획 수립, 2024년 정기총회, 또 정비계획안을 입안 검토를 하고 설계자가 공사 내역서가 작성이 되면은 아마 내년 연말쯤 되면은 건축 심의나 이런 시공업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은 차질 없이 서울시와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이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앞의 절차를 우리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면은 이 업무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구역 지금 4구역은 특히 2구역은 지난 토요일 날 정비사업 계획 변경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변경 설명회 때 제가 참석한 그 결과를 우리 조합 밴드에다가 제가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당초의 DA 건축 설계에서 계획했던 그 입찰 잠재 제한이 거의 뭐 다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49층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69층, 65층, 64층 이래서 6개 동으로 지금 변경하는 절차로 좀 바뀌었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우리 변대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축 설계사를 뽑을 때도 우리가 건축 설계자를 뽑기 위해서 그 설계 회사들의 어떤 역량이나 설계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지 이 설계가 그대로 100% 진행되는 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금 그 시도는 좋았는데 우리 위치가 엉뚱한 데 뭐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건축 설계사가 우리 단지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이해 부족해서 나왔는 거고 또 그런 내용은 앞으로 이 설계 건축 심의 들어가기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한 10번 정도의 설계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업체 뽑을 때도 그 설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이나 뭐 이런 평가 정도로 이해해주고 뽑아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 안에서도 좋은 어떤 작품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용을 해서 또 쓰겠지만 꼭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